반갑습니다. 저는 나소의 대표를 맡고 있는 정의석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이거 무슨 글로벌 행사인 줄 알았어요. 와가지고 너무 액티브하고 그리고 막 생기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저까지만 이렇게 업이 되더라고요. 저는 현재 그 주식회사 나소라는 스포츠 브랜드의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아마 되게 여러분들 되게 뜬금없으실 것 같아요. 나소라는 스포츠 브랜드의 대표가 이 행사장에 왜 계시지? 라는 생각이 드실 것 같은데, 오늘 아마 여러분들 이 행사의 큰 타이틀이 그 총 대신 축구공을 이라는 그 소년병 반대 캠페인 행사인 거는 아마 계속 이 스크린에 떠있는 행사 타이틀을 보시고 아셨을 텐데요. 저희가 이 총 대신 축구공을 이 소년병 캠페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건 아마 제 뒤에 나오실 이제 이문세 남수단에 계신 이제 그 감독님께서 말씀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오늘 이제 간단하게 이 캠페인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왜 이 캠페인이 진행이 되게 됐는지를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나소라는 스포츠 브랜드는 들어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들어봐 주셔서. 제가 이제 나소라는 회사는 이제 52년 된 대한민국 토종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도 조사를 해보니까 나소가 일본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아마 여기서도 일본 브랜드로 알고 계신 분들 많죠?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저는 마케팅이나 브랜딩, 컨텐츠 이쪽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나소의 이제 지금 여기 회장으로 이렇게 저를 이제 승진시켜 주셨는데 저는 나소의 대표를 맡고 있고요. 현재 저는 나소에서 마케팅과 브랜딩 그리고 콘텐츠를 가지고 지금 집중해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문세 감독님과 그리고 편학범 대표님을 뵙게 됐어요. 근데 편학범 대표님은 일찌감치 남수단을 도와오셨더라고요. 저보다 일찌감치 그 남수단을 도와주고 계셨는데, 한번 제가 서울 월드컵,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면 대한축구협회가 운영하는 축구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풋볼 펜타지움이라는 축구 테마파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미팅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감독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현재 그 남수단에서 정말 인기 있는 종목이 축구라고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구가 아이들에게는 희망 사단인 거예요. 축구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뭔가 전달하고 싶다라는 희망의 어떤 뭔가를 전달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고, 그런데 아이들이 그 남수단에서 뛰는 모습을 감독님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이게 공이 아닌 거예요. 와, 지금 시대도 저렇구나. 와, 그러면 우리는 뭘 도울 수 있을까? 근데 편학범 감독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공을 하나씩 주는 건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하실 때 감독님께서 딱 말씀을 하셨던 게, 현재 남수단에는 소년들이 전쟁에서 총을 들고 지금 나가고 있다. 그들에게 총 대신 총을 가져오면 공을 주는 게 어떻겠냐. 그러면 나소가 이걸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때마침 남수단을 돕고 있는 유엔과 함께하고 있는 기구가 있습니다. 미래희망기구라는 곳이 있는데요. 미래희망기구에서 그러면 이 행사를 단순하게 작게 하지 말자. 한번 크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소년병들에게 총 대신 축구공을 쥐어준다라는 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거를 한번 편학범 유사나의 편학범 대표님이랑 미래희망기구 나소랑 다 같이 한번 해보는 거 어떠시겠냐 라고 말씀을 이제 스타트를 끊었어요. 그게 첫 번째 미팅이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공이 그 결과물입니다. 나소도 이 공을 저희 공장이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들어 와서 그런데 제가 미래희망기구에 되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건, 미래희망기구가 이 공을 주문을 해줍니다. 그럼 저희는 원가로 드리겠죠. 그래서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했던 건, 누구나 다 편학범 감독, 유사나의 편학범 감독님이나 또 미래희망기구나 자기가 어쨌거나 원가라도 주문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자기 네이밍을 받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미래희망기구랑 현학범 대표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공에 다른 거는 받지 말자. 그냥 희망의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것만 넣자. 여기다 유산화도 안 넣어도 좋고 미래희망기구 로고를 안 박아도 좋다. 사실 그러기 어렵거든요. 왜냐면 내 돈 들여가지고 내가 만들었는데 여기에 자기의 브랜드를 안 받는다? 자기의 네이밍을 안 받는다? 이건 되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되게 빈 공간들이 되게 많아요. 이 공간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남수단 소년병들한테 여러분들이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을 여기다 쓰라고 이 공간들을 이 하얀 도화지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고요. 남수단에 대한 얘기는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남수단의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영상을 준비하겠거든요. 그걸 다 같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남수단은 1955년 영국과 이집트의 공동 통치에서 독립한 수단이 두 차례에 걸쳐 39년간 내전을 지속하면서 나온 역사적 결과물입니다. 2005년 독립한 수단, 아랍 이슬람계가 절대 다수인 북부, 그리고 기독교와 토착신앙을 믿는 남부는 종교, 사회, 문화적으로 서로 공존할 수가 없었고 수십 년의 내전 끝에 정부가 출범한 지 불과 6년 뒤인 2011년 7월 9일에 국민투표를 통해 남과 북에서 각각 자치 정부를 출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북쪽에 위치한 수단은 이슬람 국가로, 남쪽은 기독교를 바탕으로 하는 남수단으로 각각 분리 독립하며 두 개의 국가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독립 후 최근까지도 북쪽 수단은 남수단과 영토 및 자원을 둘러싸고 계속 대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단은 아프리카 석유 매장량 5위 국가입니다. 그 양이 자그마치 50억 배럴에 달합니다. 그리고 전체 석유 자원의 75%를 남수단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송유관과 수출항이 북부 수단 영역에 몰려있어 유전 개발과 수출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국가재정 수입의 95% 이상을 석유에 의존하는 남수단. 전체 인구 가운데 70%가량이 하루 1달러 미만으로 옥수수죽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는 매우 극빈한 아이러니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반도의 5배의 면적을 가진 남수단의 2014년 현재 총 인구는 약 1,100만 명입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남수단 인구의 80%가 18세 미만의 유소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걸쳐 일어난 종족 간, 종교 간, 그리고 유전 수입 분배 문제 등으로 인해 벌어진 내전이 주요 원인이었고, 이어서 또다시 벌어진 남수단 내부의 내전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살바키르 남수단 대통령이 이끄는 정부군과 리크 마차르 전 부통령이 주도하는 세력 간의 권력 다툼, 이런저런 전쟁으로 인해 약 300만 명에 달하는 부모 세대가 이슬람에 저항하다가 처참하게 순교당했거나 혹은 종족 간 무자비한 대량 학살로 인해 어른 세대가 죽어나갔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무장군인들의 각축장이 되어 무법천지였던 남수단, 이제 스스로 무장해제를 선포하고 국가를 재건하려는 의지와 노력들이 눈물겹습니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 2014년 5월에 키르 대통령과 마차르 전 부통령 간의 평화회담 자리를 직접 주선하는 등 국제사회가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고, 남수단 정부는 지난 2014년 8월 9일 수도 주바의 존 가랑 기념관에서 독립 3주년 기념식을 열면서 국가재건을 향한 행보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2013년 1월 유엔 평화유지군 명칭으로 한빛 부대를 파견하였습니다. 현재에는 약 290여 명의 한빛 부대원들이 두 차례의 내전으로 폐허가 된 남수단의 난민 구호와 평화유지, 재건 지원, 의료 지원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남수단이 하루빨리 안정되도록
나일강의 기적을 이루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남수단 내전이 부른 기아와 난민들을 향한 도움의 손길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청되는 타이밍입니다. 현재 남수단의 유소년들에게는 축구라는 스포츠가 유일한 행복입니다. 이 작은 불빛 하나 내 맘을 설레게 해 둥글게 말아준 손 작은 힘만 있으면 이 사랑이 시작되는 눈부신 모든 밤에 영원과 같은 시간을 내게 줄 거야. 힘들고 지쳐서 늘 힘만 네가 멀어서 강해질 수 없다는 널 혼자 울게 했지만 이 시간을 사랑하고 가끔 사랑하는 예, 잘 봐주셨으리라 믿고요. 더 이상 말을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총대신 축구공을 소년병 반대 캠페인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응원 그리고 후원 부탁드리고요. 이 총대신 축구공 캠페인의 이 총괄이시죠. 남수단의 이문세 감독님을 모시면서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은 저기 이제 강사가 오거나 이 사람에 대해서 제대로 된 인간이면 강의를 열심히 듣고 한번 제가 한 5초, 10초 기다리니까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문세라고 딱 쳐보세요. 1, 2, 3, 4 5만 줘도 되겠죠. 저는 저 축구 감독을 약 50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6학년 9반인데 국내에서 27년을 하고 정말 제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 갖고 가장 열악한 지역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버리고 홀로 다니시고 남아공을 제가 갔어요. 그 남아공의 흑인 지역에 가서 축구팀을 만들어서 이 그림처럼 어린이들에게 축구공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다가 제가 이제 고아원, 그 다음에 거리의 불황자들, 그 다음에 여러분 에이즈가 뭔지 아시죠? 에이즈 어린이들 축구단을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 유일하게 만델라 대통령 아세요? 그 재단으로부터 감사표를 받았습니다. 박수를 치시면 확실히 치시고 유일하게 제가 만델라 대통령의 감사표를 받고 제가 남아공에서 축구 감독으로 대표팀 감독까지 갈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렸지만은 제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저희 모친이 그 당시 저희를 제가 국민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경기군용 그 당시면은 한국 최고의 학교를 나왔죠.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39살에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5명의 우리 형제들을 남기고 돌아가셔가지고 살 길이 험악하잖아요, 그때 당시.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님이 경기여고를 나오셨다 보니까 그 당시 경기여고에 수선화 멤버라고가 있었는데 전부 다 고관장, 그러니까 즉 장관 사모님들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7명가 있었는데 우리 모친이 영숙인데 영숙이 자녀들이 5명인데
우리가 한 명씩 맡아서 책임을 지자. 그래서 대학까지 공부를 시켜주고 이렇게 혼자 됐는데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자 하는데 참으로 그 문제 때문에 우리 모친이 한 생을 고민을 하시면서 사는 모습이 지금도 역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녁 때 무슨 보따리를 하나 들고 들어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보니까 양반, 내복. 그래서 나는 그분들이 우리 어머님한테 그걸 선물했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어머님께서 내가 양발 장수를 해서 내복을 팔아서 우리 5 남매를 공부를 시키겠다 하면서 그 어렸을 때 우리 모친의 그 소리가 제 가슴을 늘 정말 울리고 귀에 돌더라고요. 그것이 이제 어머님이 그런 가운데서도 크리스마스라든지 이제 추석이라든지 구정이면 돼지고기 반건 뭐 시장에서 고구마를 사갖고 우리보다 더 열악한 집을 돕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늘 가슴속에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이 달란트인 축구를 갖고 지구상의 가장 열악한 곳에 가서 봉사를 하고 싶다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남아공에서 제가 만델라 대통령한테 감사패를 받으니까 갑자기 스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매스컴에서도 집중적으로 많은 사람이 조명도 하고 KBS에서 다큐 찍자, MBC에서 다큐 찍자, SBS에서 다큐 찍자 해서 많이 나왔어요. 그러던 중에 늘 어머님이 남긴 유언이 제 가슴을 맴돌다 항상 그것이 나의 마음에 자리 잡아서 제가 남아공이라면요 아프리카에서 최고 잘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남아프리카 거기 갔다 오신 적 있어요? 거기 케이프타운은 이 지구상의 최고의 관광지예요. 백인들이 유럽 사람들이 케이프타운에 전부 다 별장을 놓고 살 정도로 케이프에 있다 보니까 제가 남아공에서 만델라 대통령 상까지 받으니까 거기서 정부에서 많이 후원을 해줘요. 이 사람은 진짜 에이즈 환자 축구팀을 만들어서 운영을 했지. 고아원, 거리의 불황자들, 또 더 나가서 교도소 어린이들 축구를 만들어서 소년병 있는 애들을 만들어서 축구대를 만들어서 그러던 중에 여러분 우리나라 축구 선수 중에 2010년도, 2002년도 한국 올림픽 월드컵 때 홍명보 감독 아시나요? 네. 홍명보 감독이 제 중학교 제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러분 나이는 잘 아실 거예요. 야생마 김주성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네. 김주성이는 제가 성수중학교 때 가르쳤어요. 그 다음에 하석주 아세요? 네. 요즘 골때려 축구에 나오는 하석주 감독. 제가 광원군고 감독으로 있을 때 그 친구를 가르쳐서 당대 중학교, 고등학교 지도자로서 대표 선수를 15명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런 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이제 남아공에서 한참 잘 나갈 때 내가 그 모친의 그 말씀과 그 생각이 저 가슴을 찌르실 때 제가 다시 찾은 곳이 아프리카에서 가장 열악한 지역이 어딘가. 아프리카가 55개국이고 제가 지도를 보고 심지어 한 10몇 직접 견학을 하고 정말 방문을 해서 결정한 곳이 남수단이에요. 남수단은 39년 동안 전쟁을 치러서 쉽게 먹을 게 지금도 없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서 한국에 도착하면 한 7kg가 빠져요. 그러면 열흘 동안은 몸조리하고 이제 사람들 만나기 시작하는데 제가 남수단에 딱 들어가니까 아까 그림에 나왔던 것보다 더 열악합니다.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 들어보셨죠? 네.
이태석 신부님이 남수단 톤지에서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곳으로 들어갔어요. 신부님 돌아가시고.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이태석 신부님 제자들을 축구를 가르쳤어요. 거기는 지금 사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상권에는. 근데 여러분 부싯돌 아세요? 부싯돌로 탁 켜서 성냥을 켜갖고 우리 밥을 하는 게 아니라 거기는 부싯돌로 밥을 하는 그런 친구예요. 어디 초등학교에 밤에 사자가 한 7, 8마리가 와서 놀다가 학생들의 등교 시간에는 사자가 다시 산으로 가요. 이런 시대에 지금 남수단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곳에 가서 어린이들 모아서 다시 제 전공이 축구니까 이태석 신부님 제자를 다 모아놓고 축구를 가르쳐서 한 400명을 놓고 축구를 가르쳤더니 애들이 열심히 하고 또 정말 한국에서 나름대로 좋은 지도자가 왔다니까 열심히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1년 만에 유스 대표팀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수단 축구협회에서 저를 대표팀 감독으로 정식으로 초청해 온 거예요. 여러분, 대표팀 감독이라는 거는 세계에서 205명 빼면 없어요. 여러분들은 전부 다 스타다 보니까 놀래지를 않으시는데 대표팀 감독이요. 요번에 우리나라 월드컵 통과할 때 벤투 감독이 있었죠. 벤투 감독이 205명 중에 하나예요, 세계에서. 저도 거기 204명에 하나 들어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이해가 되세요? 확실히 이해하셔야지. 이해를 못하면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냥 헛시간 보내고 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수단 국가대표 감독이 딱 돼서 남수단 축구팀을 만들어서 국제대회를 나가고 또 뭐 세계대회도 출전하고 이러다 보니까 남수단에서 또 올림픽이 또 있잖아요. 그래서 브라질 리우 올림픽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남수단 올림픽위원회를 조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올림픽에 출전하려면 NOC에 5개 종목이 등록이 돼요. 그러니까 축구, 농구, 배구 해서 5개 종목이 등록이 돼야 올림픽에 출전할 수가 있는데 갔더니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장관을 만나서 올림픽을 만듭시다. 올림픽 우리 위원회를 만듭시다 했더니 씨알도 안 맥히는 거예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무슨 올림픽이야.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 저도 뭐 가진 건 없지만은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림픽위원회를 만드는데 5개 종목을 등록시키기 위해서 제가 한국의 체육진흥공단 그 당시 탁구 세계에서 제패한 이혜리사 위원이 국회의원한테 제가 찾아가서 사정을 얘기했더니 시드머니를 보내주더라고요. 그 등록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유도협회 하나 등록하는데 이메일, 국제전화 이런 걸 한 100여 개를 보냈어요. 그 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거기 사무총장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너 뭐 하는 놈이냐. 분명히 남수단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질기게 메일과 전화를 하냐. 그래서 이만 내 사정을 쫙 얘기했더니 입단비를 면제시켜 주더라고요. 그래서 남수단이 드디어 리우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됐어요. 제가 브라질 리우에 가서 본부석에 앉아서 리버프릭스 사우스단하고 입장할 때 200문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정말 최근에 제가 좀 왜 사죠? 이런 사람이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올림픽위원회에 등록을 해서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냐면요. 브라질로 선발대회 갔어요. 부통령이 갔어요. 저는 후발대로 갔는데. 근데 연락이 왔어요. 호텔에 부통령이 못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카드가 없어갖고. 여러분 외국 다니면 카드가 있어야 호텔 계약되잖아요. 아시죠? 뭐 유사나 우리 회원들은 뭐 외국 온 적이 있으니까 카드가 없어갖고 보통령이 호텔을 못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제 카드로 해서 호텔에 입단시키고 리올림픽을 마치고 참 얼마나 한국인이 외국의 올림픽 위원회를 창립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2년 전에 동경올림픽 때 우리 나소에서 우리 선수단 이 단복 모든 것을 후원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가장 스타가 누구세요? 여러분들의 편 대표 안에 있으니까 편학번 회장님께서 엄청 도와주시더라고요. 무진장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냥 편 대표님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남수단에서 12세 국가대표가 여기 국제대회에 왔을 때 그 역삼동에 있는 사무실을 초청해서 축구공을 넣어주고 또 애들 항공료도 도와주고 또 먹을 것도 도와줄 때 저는 너무나도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도 늘 우리 남수단 12세, 15세 축구 선수들에게 꿈나무를 위해 희망을 주고 꿈을 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나스와 함께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소년병들에게 꿈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소년병 얘기를 좀 하고 제가 뭐 하겠는데 소년병이 뭐냐면은 8세부터 18세 미만입니다. 즉, 이 어린이들은 여자 어린이들은 군인들 성놀이개로 살다가 인생이 끝납니다. 밥 해주다 인생이 끝납니다. 남자 어린이들은 켄타콘이라는 마약검을 싣고 총알바지 아세요? 전쟁 나면 맨 앞에 나가서 총알바지를 죽고 폭탄 주고 자살 테러로 가도 죽고 이것이 소년병의 어린이들이에요. 제가 4년 전에 유니세프를 통해서 소년병 축구팀을 만듭시다 이런 제의가 왔을 때는 그때 이제 국가대표 감독에다가 올림픽위원장 뭐 부위원장 하다 보니까 일정이 못 받쳐서 못했는데 2년 전서부터 이 소년병들에게 관심을 갖고 그때 논아준 축구공 하나 가지고 그 꿈과 희망을 갖고 이렇게 돼서 오늘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3월의 정도 이 축구공을 통해서 남수단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갖고 가정으로 돌아오고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피 2,400명의 어린아이들을 먹이시기도 합니다. 학교를 또 운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아이들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한 명당 한 끼니 식사가 300원입니다. 한국 돈으로. 그럼 1년 해봐야 2,4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로잉업 식구들이 한 달에 딱 5,000원만 기부해 주시면 저희 그로잉업 그룹에서 다 감당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약속해 줄 수 있나요? 네! 같이 한 달에 커피 한 잔을 이렇게 기부 약속해 주시면 2,400명의 어린아이들을 굶주리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또한 이 먼 걸음까지 남수단에 날라오신 우리 감독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 대표님께서 경영하시고 계신 데가 어디냐면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축구 박물관을 또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 있는 그 속에 그 박물관이 하루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15,000원이요. 15,000원인데 그것을 그로잉업 식구 중에 기부하는 분한테는 무료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러니까 오늘 그로잉업 그룹 식구들하고 같이 했으니까 너무 영광이었고 오늘 이 기부 후원 캠페인에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대한축구협회랑 같이 펜타지움이라는 풋볼 펜타지움이라는 축구 테마파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2매씩 제가 다 보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도 이제 여기 저거를 하셨잖아요. 추첨을 하셔가지고 이제 손님이 사인볼을 주셨는데 저희가 데리고 있는 선수가 이승우 선수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저희가 3분을 무작위로 뽑아서 또 이승우 선수 친필 사인 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추첨할 수 있게 가져와 주실래요? 오! 이승우 선수 나는 사인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은 안 주셔도 돼요. 자, 그러면 감독님 하나씩 뽑을까요? 그러면 네, 하나씩. 자, 이승우 선수 대한민국의 최고의 엘리트 선수죠. 600